마디세상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어깨 보는 의사 박정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어깨 인공관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최근에 이제 어깨 인공관절을 하는 환자분들이 우리나라도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공관절에 대한 문의도 많으시고 하셔서 오늘 인공관절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인공관절이라고 하면 무릎, 고관절 이렇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깨에도 인공관절이 사용이 됩니다. 보통 이제 어깨 인공관절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는 이렇게 어깨 모양과 동일하게 모양을 만들어주는 인공관절이 있고요. 이것과 이제 반대로 해주는 역행성 인공관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역행성 인공관절. 원래 일반형 인공관절보다 역행성 인공관절이 훨씬 사용 범위가 넓고 결과가 좋기 때문에 역행성 인공관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일반형 인공관절 혹은 해부학적 인공관절이라고 말하는 거는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다거나 혹은 류마티스 관절염 혹은 예전에 이제 골절이 됐는데 힘줄은 다 괜찮은데 골절이 도저히 뼈를 붙일 수 없어서 망가졌을 때, 관절이 망가졌을 때 대치를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힘줄은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뼈 구조만 인공관절로 이제 대치를 하는 그걸 이제 일반형 인공관절 혹은 해부학적 인공관절 치환술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전근개 파열과 동반된 질환에는 이제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사용한다. 가장 흔하게 이제 사용되는 방법은 회전근개 관절병증 이렇게 부르는데요. 회전근개가 이제 사이즈가 크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5cm가 넘어가면 이제 저희가 이제 거대 사이즈라 부르는데 그 정도 이제 파열이 되면서 관절염이 동반되어 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인공관절을 해버리면 통증은 줄지만 팔을 사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팔도 잘 들어올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팔을 들어올려주기 처음 시작하는 힘줄을 회전근개 힘줄이라고 하는데요. 그 회전근개 힘줄이 많이 찢어졌을 때는 팔을 드는 힘이 떨어지겠죠. 그럴 때 이미 찢어져서 봉합이 불가한 회전근개는 포기를 합니다. 포기하고 우리 어깨 바깥쪽에 삼각근이라고 하는 힘줄을 이용해서 팔을 들게끔 해주는 수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인공관절,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고 나면 팔이 길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견봉하 공간, 견봉과 상완골 사이를 넓힘으로써 삼각근이 탱탱하게 유지가 되고 그 탱탱해진 근력으로 팔을 번쩍 들어올리게 하는 게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회전근개 파열이 워낙 심하거나 이전에 수술을 한번 했는데 다시 파열되었을 때 그거를 다시 봉합을 했을 때 성공을 장담하기 힘들다. 이럴 때는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인공관절과 다르게 어깨만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깨는 팔을 잘 움직여주면 됩니다. 다행히 체중이 실리는 구조는 아니죠. 그래서 다른 관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명이 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이 시작된 게 2007년부터인데요. 아직까지도 그때 당시에 수술하셨던 분들이 잘 사용하시고 있는 분들이 꽤 많고 그때보다 의사들의 수술 설계도 발전을 했고 인공관절의 개념 자체도 많이 달라지고 기구도 많이 발달을 하면서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은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이제 15년 이상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85%가 넘는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때 어깨에 너무 무리가 가는 자세만 안 하신다면 그리고 이제 염증이나 뭔가 이제 감염이나 골절이나 다른 합병증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20년 이상 충분히 사용하신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인공관절은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에게 주로 사용했다
적다 보니 65세 이상의 환자분들에게 권장된다. 그러면 어깨 인공관절 치환술의 단점은 없는지